안녕하세요. 요즘 주식도 오르고 집값도 올라 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서울 주택 가격만 이렇게 오르니 지방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인서울해야 할 것 같은 불안 심리가 작용합니다. 6.27 대책, 10.15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데이터로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감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숫자로 현재 위치를 확인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6.27 대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아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 6월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고 대출을 써서 집을 살 경우 6개월 안에 실제로 입주해야 한다는 실거주 의무를 강하게 걸었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와 대출을 최대한 끌어쓰는 레버리지 투자를 틀어막겠다는 것. 실제 효과는 어땠을까요? 6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6.27 대책 직전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상승률은 0.40%였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시행되고 나서 7월 첫째 주 0.29%, 둘째 주 0.19%로 불과 2주 만에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속도는 확실히 꺾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니 차가 바로 멈추지는 않지만 앞으로 나가는 힘이 눈에 띄게 약해진 겁니다. 월간 데이터로 봐도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6월 0.95%에서 7월 0.75%로 상승폭이 줄었고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는 한 달 동안 1.09% 오르긴 했지만 상승 속도는 전월보다 완만해졌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투자 방식입니다. 6.27 이후 갭투자 의심 거래가 약 87%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더라도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사들이는 패턴은 뚜렷하게 꺾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속도가 줄었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월 5만 3천 건대에서 7월 3만 4천 건, 8월 3만 건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수도권은 6월 3만 1천여 건에서 7월 1만 4천여 건, 8월 1만 2천여 건으로 거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거래가 줄어들었는데도 거래 가격 자체는 여전히 한 달에 1% 안팎 상승률을 유지하며 수도권 안에서 혼자 강한 시장으로 버티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는 사람은 줄었지만 사는 사람은 여전히 비싼 가격에 사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게 6.27 이후 서울 집값의 1단계 모습입니다. 과열됐던 상승 속도는 분명히 둔화됐지만 특히 강남한 강변제 건축 같은 핵심 지역의 가격 수준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그림입니다. 이제 두 번째 10.15 대책을 보겠습니다. 10월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가천, 성남 등 수도권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 열지구로 묶었습니다. 고가주택 대출 한도는 더 줄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해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매수까지 재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시장 반응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발표 직전 그리고 직후 규제가 예고되자 일부 수요가 막차를 타겠다는 심리로 몰리면서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0.50%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제로 시행되자 4주 차에는 0.23%로 상승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6.27 대책 직후와 비슷한 수준까지 속도가 다시 떨어진 겁니다. 11월로 넘어오면 이 둔화 흐름이 더 뚜렷해집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 대비 0.17% 상승에 그쳤고 10월 셋째 주 0.50% 이후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같은 시기 매매수급 지수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매수급 지수가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인데 10월 넷째 주 지수는 전주보다 하락해 매수 심리가 눈에 띄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15 이후 서울 집값을 한 줄로 정리하면 거래는 얼어붙고 상승 속도는 둔화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실제로 많이 떨어졌냐? 하는 질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에서
2025년 9월 기준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전국 아파트는 한 달 동안 0.08% 오르는데 그친 반면 서울은 0.58% 올라 전국 평균의 7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즉 속도는 둔화됐지만 서울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라는 사실은 숫자로 확인이 됩니다. 세부 지역을 보면 양극화는 더 뚜렷합니다. 10.15대책 이후 거래가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송파, 성동, 용산, 서초 같은 한강벨트 주요 지역은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 송파구 아파트 값은 한 주 동안 0.47% 올라 서울 안에서도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세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서울 전세 가격 지수는 11월 초 기준 102.14로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전세 매물도 연초 대비 20% 넘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세가 오르고 매물이 줄면 결국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는 더 코너로 몰리게 됩니다. 전세가 부담되니 차라리 매매로 가자는 수요가 생기고 이 수요가 다시 매매 가격을 떠받치는 악순환이 서울 핵심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어떨까요?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2025년 3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96.2, 아파트는 93.3 수준입니다. 기준 시점인 2021년 6월을 100으로 놓고 보면 전국적으로는 아직도 고전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집값은 거품이 조금 빠진 상태에서 다시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고 서울구 중에서도 상급지는 정책을 뚫고 올라가려는 힘이 여전히 강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6.27 대책 이후 10주가 지난 시점의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상승률은 약 0.1% 수준으로 떨어져 이전 정부들의 주요 고강도 대책보다 집값 둔화 효과가 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즉 정책이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속도는 확실히 줄였고 투기성 거래, 갭투자, 과도한 청약 과열은 눈에 띄게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핵심 지역의 가격 수준 자체를 눈에 띄게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수도권 공급 부족, 한강과 역세권 선호, 그래도 서울, 그래도 강남이라는 뿌리 깊은 기대 심리가 여전히 시장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집값의 현황을 조금 더 생활 언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래는 얼어붙어 있고 상승 속도는 둔화됐지만 좋은 입지의 집값은 생각보다 끄떡없다. 투기꾼이 사라진 자리를 여전히 실수요자와 여유 있는 투자자가 채우고 있고 그들이 받아낼 수 있는 가격 아래로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 시장. 이게 6.27 대책, 10.15 대책 이후 2025년 말 현재 서울 집값의 초상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메시지는 무조건 오른다도 아니고 지금 당장 폭락한다도 아닙니다. 정책이 시장의 속도를 조절한 건 분명하지만 서울 핵심지의 구조적인 수요와 제한된 공급이라는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계획입니다. 실거주라면 내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대출 수준, 적어도 7년 이상 머물 수 있는지, 금리와 상환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지부터 차분히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라면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니라 임대 수익, 보유세, 향후 공급 계획까지 보고 내가 이 가격에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쉽게 돈 버는 장이 아니라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쉽게 다치는 시장에 가깝습니다. 데이터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정책도 또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속도, 내 소득의 속도, 내 마음이 견딜 수 있는 속도. 6.27과 10.15 이후의 서울 집값 숫자로 한번 흘러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자신의 속도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준점이 되었으면 합니다.